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연애, 특히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하남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는 핵심은 바로 매력의 극대화와 적극적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연하남이 있는데 처음엔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에는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더 젊은 여자들한테 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고민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연하남을 사로잡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매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하남도 당신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심리학적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그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하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로 연하남들이 누나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 자신감, 그리고 특유의 여유로움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하남을 사로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매력의 극대화와 적극적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20대였을 때는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가 되면서 단순한 외모보다는 종합적인 매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종합적인 매력이란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내면의 깊이, 대화의 재미, 그리고 삶의 여유로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38세 김미영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28세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는데 항상 그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남자친구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어요. 누나는 내가 만난 어떤 여자보다도 매력적이에요. 20대 여자들은 아직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불안정한데 누나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당당하게 표현하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처럼 연하남들이 누나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험, 자신감, 그리고 삶의 깊이에 매료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하남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적 조건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둘 다 바쁜 직장 생활로 만날 시간이 없거나 한쪽이 해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환경적 조건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제 친구 중에 35세 28 남자를 만났던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이 차이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매력과 관계에 집중하자. 그 결과 지금은 3년째 행복한 연애 중이랍니다. 환경적 조건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 차이라는 환경적 조건은 변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태도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그저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이 차이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그와 나누되 가르치려 들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서로의 일정과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대화와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한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하남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연하킬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하킬러란 단순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종합적인 매력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우선 외적 매력은 기본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가꾸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지 무조건 어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이와 개성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알던 40대 초반의 한 여성은 20대처럼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어색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나이와 체형에 맞는 세련된 스타일을 찾았을 때 주변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답니다. 심지어 20대 남성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죠. 외적 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적 매력입니다. 특히 연하남들이 누나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고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요. 직업적 성취든 취미든 무언가의 열정을 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베이킹에 푹 빠져 SNS에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열정 넘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된다고 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머 감각입니다.
웃음은 가장 강력한 매력 무기 중 하나예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위트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첫 데이트에서 실수로 와인을 옷에 쏟았는데 당황하는 대신 와인이 내 옷을 더 사랑하나 봐요 라고 웃으며 말했대요. 그 순간 데이트 상대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연하남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것은 모성애적 매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엄마처럼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의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20대 남성들은 종종 또래 여성들에게서 경쟁심이나 판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누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담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느낄 때 더 깊은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를 감싸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균형 잡힌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여성들이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거나 내가 나이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나서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연하남들은 오히려 누나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 더 큰 자부심과 설렘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에게는 나이 많은 여성의 관심이 일종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적극적인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노골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관심과 매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며 때로는 가벼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은 15살 차이가 났는데 여성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했대요. 남성은 나중에 고백하길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했는데 그녀가 먼저 다가와줘서 정말 기뻤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질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질투심을 느끼죠. 하지만 질투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를 질투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질투하는 학생은 자신도 좋은 성적을 받고 싶지만 그만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하남이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일 때 질투심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를 유혹하기 위한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유혹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어요. 마치 처음 수영을 배울 때처럼요. 처음에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물에 떠 있게 되죠.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테크닉으로서의 유혹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 상대방도 당신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유혹의 기술 중 하나는 미스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기보다는 조금씩 자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에 대해도 알고 싶게 만듭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데이트 초반에는 자신의 취미나 특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가 실제로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상대방은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적 취약성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항상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실 나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라 좀 긴장되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난 이런 데 자주 와라고 허세 부리는 것보다 더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적극적 유혹의 또 다른 측면은 건강한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연하남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려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속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큰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연하남들이 누나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독립성과 자신감입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생활과 관심사를 가진 독립적인 사람으로 존재하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보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장기적인 관계에서 더 매력적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하남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함께 붙어 있으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에게도 그런 공간을 허용해 주세요. 둘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연하남들은 종종 누나에게서 새로운 세계와 관점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되 결코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당신도 관심을 보이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우리 함께 더 알아볼까? 라는 태도는 그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셋째,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하세요. 많은 연하남들이 또래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누나와의 관계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정적 환경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되 충동적인 반응이나 감정적 조작 없이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연락을 안 해서 화났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니? 라고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성적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에서의 자신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합니다. 많은 연하남들이 경험 많은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성적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욕구도 존중하는 태도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다섯째, 유머 감각을 발휘하세요. 웃음은 가장 강력한 연결 고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을 향한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은 17살 차이가 났는데 여성 쪽에서 항상 나이 차이를 유머러스하게 다루었대요.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런 좋은 카페가 없었어. 다 분식집이었다니까. 라며 웃음을 자아내는 식이었죠. 이런 접근이 오히려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여섯째,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연하남을 단순히 어리고 귀여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그의 생각과 감정, 꿈과 목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하남들이 불평하는 것 중 하나는 그녀는 내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내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중요한 결정에 그의 의견을 물어보는 태도는 깊은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성장 마인드셋을 공유하세요.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종종 서로 다른 인생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아직 커리어를 쌓는 단계라면 그의 노력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세요. 또한 당신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의 노력과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이런 감사의 표현이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 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고마워 같은 진심 어린 표현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피해야 할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연하남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함정은 엄마 역할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챙기고 결정해 주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물론 경험에서 오는 조언과 도움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결국 그는 질식감을 느끼고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10살 어린 남자친구의 옷차림부터 식습관, 친구 관계까지 모두 간섭했대요. 처음에는 그가 그녀의 관심을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 내 아들이 아니라 연인이야 라는 불만이 쌓였고 결국 관계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나이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난 그보다 나이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차이가 더 벌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불안감이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하남들은 누나의 나이보다는 그런 불안감과 콤플렉스에 더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매력과 관계의 질은 그런 숫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함정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그가 나중에 더 젊은 여자를 만나면 어쩌지, 내가 늙으면 그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와 같은 걱정은 현재의 관계를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20대 커플도 헤어질 수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도 평생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서로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느냐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주변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커플은 종종 주변의 의심이나 비판적인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관계 자체를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주변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 관계의 주인공은 당신들 두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함정은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연하남이라고 해서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로맨틱하고 성적으로 활발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차가 있으며 나이보다는 개인의 성격과 성향이 더 중요합니다. 한 남성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연생 여성과 만나면 항상 열정적인 어린 남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나도 가끔은 지치고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여섯 번째 함정은 성급함입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느껴 관계를 너무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 필요해요. 서두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당장의 결과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7번째 함정은 과거 경험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실패한 연애 경험이나 상처가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경험을 현재의 파트너에게 투영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관계도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은 교훈으로 삼되 현재의 관계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함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취향, 의견,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함정들을 피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화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장벽이 될 수도 오히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첫째, 경청의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말하기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특히 연하남과의 대화에서는 그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이구나, 내 입장에서는 하게 느껴졌겠네와 같은 공감적 반응은 상대방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둘째, 질문의 기술을 활용하세요. 좋은 질문은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좋았어? 라고 묻는 대신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또는 그 영화 재미있었어? 보다는 그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풍부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경험 공유의 기술을 발휘하세요.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장벽으로 여기기보다는 서로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청소년 시절 경험했던 문화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세대에서는 어떤지 물어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음악이 유행했는데 너희 때는 어땠어? 와 같은 대화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넷째, 유머의 기술을 활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머는 관계를 더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에 대한 가벼운 농담은 오히려 그 차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너 나이 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길 찾느라 고생했는데 너는 참 좋겠다와 같은 유머러스한 표현은 나이 차이를 오히려 재미있는 대화 주제로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감정 표현의 기술을 익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할 때 서운해. 네가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정말 기뻤어와 같이 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은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갈등 해결의 기술을 배우세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효과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되 인신공격은 피하며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라는 접근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곱째, 칭찬의 기술을 익히세요. 진심 어린 칭찬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능력,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칭찬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창의적이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같은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덟째, 경계 설정의 기술을 배우세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지만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해. 그런 농담은 나를 불편하게 해와 같이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이런 대화 기술들은 단순히 연하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을 테크닉으로만 보지 않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육체적, 성적 매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육체적, 성적 매력의 유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외모나 나이를 넘어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첫째, 자신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신의 몸과 나이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그것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자신의 주름이나 흰머리를 숨기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신 삶의 경험과 지혜의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여성은 30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내 몸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가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 나이와 몸에 대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둘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활력과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를 넘어 기분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셋째,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개성과 체형,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 보이려고 하는 스타일보다는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스타일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패션 전문가들은 나이를 감추려 하지 말고 당신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 스타일, 핏을 찾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성적 개방성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성관계의 빈도나 테크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호기심과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는 소통과 연결감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욕구도 존중하며 함께 탐험하고 성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감각적 존재로 살아가세요.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감각을 깨우고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것을 표현하고 나누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좋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등 감각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관계에도 전해집니다. 여섯째,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자기 관리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일곱째,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진정한 매력은 육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감정적, 지적, 영적 친밀감을 포함합니다. 서로의 꿈과 두려움, 희망과 상처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깊은 연결감은 어떤 외적 매력보다도 강력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친밀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실되게 보여주고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놀이에 정신을 잃지 마세요. 관계에서 재미와 유의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웃고 때로는 어리석게 굴 수 있는 여유는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일상의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큰 성인 관계에서는 이런 놀이의 정신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요소들을 통해 육체적, 성적 매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연하남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하남과의 관계를 일시적인 설렘이나 흥분을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째,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찾아보세요.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목표나 가치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에 대해 깊이 대화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여행하고 싶은 곳,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목표, 가족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이런 대화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성장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인생 단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장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아직 커리어를 쌓는 단계라면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또한 당신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독립성과 의존성의 균형을 찾으세요. 건강한 관계는 완전한 독립도 완전한 의존도 아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입니다. 각자의 친구 관계, 취미, 개인적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연결감을 키워나가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은 관계가 질식감이나 소외감 없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갈등을 피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효과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되 인신공격은 피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협력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기르세요.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각자의 인생 단계와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자유롭고 모험적인 관계를 원했던 커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과 정착에 더 가치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서로 소통하고 함께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오래된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잃고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어.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네와 같은 발견의 순간들이 관계를 신선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감사와 인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감사와 인정의 표현은 관계를 더욱 깊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해주는 습관은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네가 있어 내 삶이 더 풍요로워. 내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고마워 같은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여덟째, 미래에 대한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혼자 안고 있기보다는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아이, 재정, 노후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한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의식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세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열정이 가라앉고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이런 의식적인 사랑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작은 선물이나 깜짝 데이트, 사랑의 편지 또는 단순히 사랑해라는 말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소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열째,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 가세요. 새로운 취미를 함께 배우거나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거나 책이나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등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경험은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런 공유된 경험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공통의 기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연하남과의 관계는 단순한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를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자, 이제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심리적 함정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연하남과의 관계에서는 종종 우리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 중요합니다. 첫째,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지지 마세요. 때로 나이가 많은 파트너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연하 파트너를 구원하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며 결국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예를 들어 그의 모든 결정에 간섭하거나 항상 조언을 해주려 하거나 그의 실수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그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그가 스스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주되 필요할 때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는 균형을 찾으세요. 둘째, 유행에 집착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종종 젊게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자신의 나이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데서 나옵니다. 유행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셋째,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의 또래 여성들은 다 예쁘고 날씬한데 나는. 이런 비교는 자신감을 갉아먹고 관계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매력과 가치가 있으며 나이는 단지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강점과 특별한 매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넷째, 제어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나이 차이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교우 관계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는 오히려 상대방을 질식시키고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불안감이 있다면 솔직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기희생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가치관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양보해야 그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자신을 너무 많이 내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섯째,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종종 내가 완벽해야 그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는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하고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가져옵니다. 모든 관계에는 실수와 갈등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세요. 일곱째, 미래 불안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늙으면 어떡하지? 그가 나보다 오래 살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들이죠. 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기쁨과 감사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외부 시선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나이 차이가 있는 커플은 종종 주변의 의심이나 비판적인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면 관계 자체를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주변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 관계의 주인공은 당신들 두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심리적 함정들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은 연하남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차이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를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는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하남을 사로잡고 유지하는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성을 유지하세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정게 보이려고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만의 이야기와 관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보다 진정성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당신의 진짜 웃음, 진짜 열정, 진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매력의 원천입니다. 둘째, 자기 사랑을 실천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런 사랑과 존중을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욕구와 경계를 명확히 하며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투자하는 태도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요. 셋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면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연결감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관계는 더욱 깊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과의 대화, 터치, 눈 맞춤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호기심과 성장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으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태도를 가지세요. 이런 호기심과 성장의 자세는 당신을 활기차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연하남은 당신과 함께할 때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균형을 찾으세요. 관계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자신의 삶, 친구관계, 취미, 커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세요. 한 영역에만 너무 의존하면 그 영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균형 잡힌 삶은 당신을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끌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와 긍정성을 실천하세요. 불평과 비판보다는 감사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태도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곱째, 자신감을 키우세요. 자신감은 가장 강력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덟째, 소통과 경청의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좋은 대화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도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효과적인 소통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이해와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열린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홉째, 유연성을 기르세요.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관계도 항상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서로 다른 인생 단계와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째, 재미와 유의를 잊지 마세요. 삶과 관계에서 재미와 유의의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웃고 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간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책임과 스트레스가 많은 성인 생활에서는 이런 놀이의 정신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할 때 연하남과의 관계는 단순한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를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하남을 사로잡고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진정한 매력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당신의 가치와 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진정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차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승화시킬 때 연하남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매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단순한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를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의 기본은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사랑과 존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나이와 경험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어떤 나이의 사람도 매료시킬 수 있는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매력으로 연하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진정성, 자신감,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모든 나이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매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